시어머니의 아유. 집착. 이거 오늘 주제는 가장 부합하는. 막장의 극치. 맞습니다. 네, 올감이 이런 것 같은데. 올해 40대 중반에 들어선 남성입니다. 한 7살쯤이면 집안 사정 때문에 그때 누나랑 제가 충남 예산의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맡겨졌습니다. 그때 당시 동네 사람들이 서울로 많이들 이사를 가는 바람에 그 동네에 이제 빈집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덕분에 이제 친구들이랑 숨바꼭질을 하면 숨을 곳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문제의 그날 누나랑 저는 평소처럼 친구들과 숨바꼭질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술래가 이제 숫자를 세는 동안 누나랑 막 뛰어다니면서 어디 숨을까? 어디 숨을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쪽 처음 보는 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골목 쪽에 있는 작은 집이었어요. 빨리 와, 빨리. 야, 우리 저기 숨자. 나랑 신나게 달려가서 대문을 딱 열었는데 여기저기 널브러진 장독대, 그다음에 손잡이 빠진 녹슨 물펌프, 마당 한쪽에는 사람 키만큼 자란 잡초들. 딱 봐도 폐가이고요. 일단 딱 들어가는 순간 딱 겁이 나는 거예요. 저 아무 데서 있으면 안 돼? 거기 무서워. 바보야. 원래 이런 데 숨어야지 술래가 못 찾는 거야. 야, 너 1등 안 할 거야? 결국 누나 말대로 그 집에 숨기로 했습니다. 그렇지. 일단 부엌 쪽으로 갔어요. 부엌에 옛날 부엌은 이제 앞문이 있고 이제 뒷문이 있고 양쪽으로 이제 문이 있는 데고 한쪽에 아궁이가 그렇죠, 이렇게 옛날 있고 구조죠. 그 반대편에 이제 장작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어요. 아궁이 옆쪽 편에 딱 어린아이 2명 정도 들어가서 숨을 정도의 그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랑 거기 딱 들어가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손을 꼭 붙들고 술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근데 문 밖으로 이제 노을이 이제 스치기 시작하는 시간이 많이 거예요. 갔네. 가뜩이나 분위기도 좀 으스스한데 노을까지 이렇게 빨갛게 지니까 어린 마음에 다시 약간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빨리 찾으러 와야 되는데. 누나, 우리 이제 그만 나가자. 안 돼. 아직 못하겠다 꾀꼬리 안 했잖아. 근데 너무 무서운데? 우리 그냥 나가면 안 돼? 안 돼. 우리 지금 나가면 술래돼. 너 1등 안 하고 싶어? 그럼 그냥 혼자라도 나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슬쩍 마당을 보니까 도저히 혼자서는 거기를 못 지나가겠는 거예요. 무섭지. 그만큼 무섭구나. 그래서 결국은 이제 누나 등에 딱 붙어서 얼굴을 푹 파묻고 있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이렇게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고개를 돌리는 순간 소복 입은 여자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시커먼 입꼬리를 양옆으로 쭉 찢어서 웃는 거예요. 가뜩이나 무서운데 뭐 제정신이겠어요? 그냥 막 누나 등에 막 사정없이 매달렸죠. 누나 귀신!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누나가 뭔 소리야? 아무것도 없잖아. 안 보여? 너무너무 무서웠지만 누나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덜덜덜덜 떨면서도 아무것도 없다니까 개짝개치 하면서 이렇게 다시 고개를 돌려서 뒷문을 봤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 한 번만 헛소리하면 쫓아낸다. 누나가 옆에서 막 뭐라 하는데 헛것을 봤다고 생각하니까 의외로 조금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없나 보다 생각하고 웃으면서 이제 뒷문 쪽에서 눈을 뗐어요. 그 순간 정면에 이렇게 딱 바로 앞에서 쳐다보면서 씩 웃고 있는 거예요. 아! 그 순간 누나가 나도 애니까. 불렀지만 애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저는 움직일 수도 없었고요. 혼자 남은 그 공포 때문에 그대로 기절하고 그치. 어떻게 어린 나이에. 그 뒤론 기억이 없어요. 눈을 떠보니까 어디야? 저는 집에 누워 있고 할머니가 누나를 막 혼내고 있는 거예요. 그치. 이거 동생 누구냐 이거지. 안 챙기니까. 나중에 누나가 해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그 집에서 뛰쳐나온 누나가 미친 듯이 도망을 가는데 그 여자가 웃으면서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누나를. 깜짝 놀란 누나가 할머니 때문에 대문을 막 열려는 순간 할머니가 구세주처럼 문을 벌컥 열고 나타나서는 소금 딱 뿌리면서 썩 물러가라! 어디를 함부로 들어오려고 그래! 물러가라! 굵은 소금을 누나한테 팍팍 뿌리면서 호통을 치죠. 할머니 눈에 그제서야 누나 혼자만 온 게 보인 거예요. 아,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근데 동생은 어디다 두고 너 혼자 있어? 어? 할머니가 막 다그쳐도 누나는 너무 놀라서 그냥 펑펑 울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니까 아직. 결국 할머니는 전에 무당집에서 받은 부적을 다 꺼냈어요. 할머니가 평소에 그 무당집과 좀 친분이 있어서 좀 가까이 지냈거든요. 그때 액마기 부적을 좀 많이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 부적을 들고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밤새 저를 찾다가 그 집 아궁이 옆에 쪼그려서 기절한 저를 발견한 겁니다. 아가야!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할머니가 원래 굉장히 정정하기로 유명하셨거든요. 근데 한 반년도 안 돼서 몇 개월 안 돼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아유. 결국 할머니 장례식이 끝나고 부모님은 우리 남매랑 할아버지를 모시고 서울로 오셨어요. 시간이 흘러 제가 20대 중반쯤 됐을 때 어릴 적 친구랑 연락이 닿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아직 예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동네.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거기로 간 거예요. 한 잔. 옛날 아. 많이 하네. 오랜만에 한잔 해야죠. 예. 소주 한잔 하면서 어릴 적 흑역사 얘기를 막 하나 둘 뭐 너 어땠다 저땠다 이런 얘기를 막 꺼내다가 친구가 야 너 숨바꼭질 하다가 기절했던 거 기억나냐? 어? 그 집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게 뭘까? 누나랑 제가 서울로 간 뒤에 온 동네에 그 집에서 이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쫙 돈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끼리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결국 저 집을 좀 없애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네. 그래서 뭐 이게 막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안방에 들어가서 벽에 붙은 이제 벽지를 이렇게 확 뜯어냈는데 뜯어낸 순간 작은 나무 문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벽지를 벽지를 뜯으니까. 뜯었는데. 네. 높이가 아마 그 성인 허리 높이 정도의 이렇게 나무 문이 있는 거예요. 약간 다락방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다락방에 혹시 좀 건질 물건들이 있나 싶어서 사람들이 문을 확 여는 순간 거기에
터복을 입은 여자가 목을 맨 채로 그대로 앉아 있었고 앉아 있었다. 기이한 건 죽은 지 한참이 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썩지도 않고 꼭 살아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그대로 발견이 된 거예요. 내가 잠들어 있었던, 내가 기절했던 그곳에 사람 시체가 있었다고? 어떡하지? 너무 무섭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소름 돋지.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있어. 근데 그 집에 네. 되게 사연 많은 집인 거 알고 있냐? 원래 그 집엔 홀어머니와 네. 아들 둘 이렇게 셋이 살고 있었대요. 그 중에 첫째 아들이 공부를 굉장히 잘한 거예요. 홀몸으로 진짜 열심히 뒷바라지해서 그 귀하디귀한 그 첫째 아들 대학까지 다 보냈어요. 이제 슬슬 이제 생각하는 거야 어머니께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네. 첫째가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 어머니는 참하고 성실한 며느리를 찾아서 이제 중매를 여러 군데 이제 알아본 거예요. 네. 근데 첫째는 이미 대학에서 만난 예쁘고 아주 똑 부러지는 여자한테 마음이 홀딱 뺏긴 상태인 거예요. 아이고 그래 우리 아들이 좋다는데 뭐 결혼 뭐 좋다 이거야. 근데 딱 한 가지 결혼 전에 반드시 꼭 확인할 게 있었습니다. 뭘요? 그건 바로 며느리의 사주. 사주. 옛날 어르신들은 중요하죠. 많이 봐요. 굉장히 예. 중요했죠. 예. 며느리들 사주를 받아다가 몰래 아들이랑 궁합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점쟁이 반응이 이 결혼 아서요 아서. 안 좋게 나왔군요. 아유 궁합이 많이 안 좋나?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시댁 잡아먹을 사주야 이게. 시댁을. 이 여자 집에 들었다가는 이 집 대 다 끊기고 폐가 망신하고 말 거야. 어머니는 그 길로 집에 달려가서 첫째 아들한테 경고를 날렸습니다. 너 그 여자랑 결혼할 생각도 하지 마라. 난 너 그 결혼 반대다. 아시겠지만 불타는 사랑 못 막아요. 이거 누가 막습니까? 반대하면 더 타올라. 결국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해버린 거죠. 이제 그 집엔 며느리까지 네 식구가 살게 됐습니다. 근데 어머니 태도가 곱겠습니까? 이제 가시방석에 이제 며느리의 시집살이가. 하루에도 그냥 밥상을 수십 번 차리게 하고 아우. 찬 겨울에 마당에서 얼음물로 손빨래 시키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정말 호되게 호된 시집살이를 계속 시킨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군대에 있던 둘째가 베트남전에 파병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소중한 내 자식이 전쟁에 나간다니까 어머니가 속이. 얼마나 지금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네. 새벽마다 이렇게 정한수 떠다 놓고 아이고 우리 귀한 아들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간절하게 빌었던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의 노력이 무색하게 몇 달 뒤 제발. 둘째 전사 소식이 들려옵니다. 또 어머니 또 그것도 또 며느리한테 아들이 죽었다는데 어머니 집안 제정신이겠어요. 풍비박산. 갑자기 몇 년 전 점쟁이가 했던 말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점쟁이가 문제야, 점쟁이가. 그 여자 집에 들였다간 이 집 대 다 끊기고 폐가 망신할 줄 알아. 그 길로 그냥 어머니는 정신을 놓고 며느리를 찾아가서 머리채를 확 잡고 다 너 때문이야. 어?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어. 어? 널 집에 들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다 너 때문이야. 기어이 네가 이 사단을 내는구나. 그날 아주 집안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의 구박은 더욱더 심해졌죠. 그리고 몇 년 뒤 홀로 집안을 책임졌던 첫째 아들도 안 돼.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얼마나 죽고 막.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 장례를 치른 뒤부터 그 집 며느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야.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며느리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아이고 시어머니 등살에 지친 며느리가 바람나서 도망쳤대. 아이고 나 같아도 도망가겠어 하면서 수근수근 거리고 있는 거예요.
홀로 남은 어머니마저 며칠 뒤 매일같이 그리워하던 아들들 곁으로 떠나가 그 버렸어요. 제정신이 아니지. 그렇게 모두가 떠나고 남은 그 집은 결국 폐가가 되고 말았던 거죠. 그렇다면 그날 숨바꼭질을 하던 저희를 바라본 여자는 누구였을까요?